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좀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굉장히 뭉클한 기사를 봤습니다. 광주광역시를 빛골 광주라고 하고 대구를 예전에는 달구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대구 달구벌과 빛골 광주가 달빛 동맹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원래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동서간의 화합을 깨기 위해 나름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대구 시민이나 광주 시민들이 마음속으로 서로를 껴안지 못했던 부분은 분명히 지금까지 있었습니다만 그 대구나 경상북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신 경증 환자를 광주광역시에서 받아서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대구 경북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와, 대구 시민들이나 광주 시민들이 서로 댓글들을 쓰는데 정말 오랜만에 뭉클했고, 그래서 제가 역사를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이 역사 유튜브 운영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대구 역사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대구 시민들에게 이렇게 힘을 한번 좀 실어드리고 싶고, 우리 역사에서 대구가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었고 대구가 그만큼 역사의 현장이었던 적이 많았다는 것을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내가 알려드림으로 인해서 대구 지역의 아픔을 우리 아픔으로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실은 이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조금 약간 낯뜨거운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안 하려다가 제가 더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어떤 유명한 소설가가 진짜 제가 어지간하면 살아있는 인물이나 살아있는 정치인들은 태클 안 걸려고 했거든요. 그냥 역사 강의만 하려고 했습니다만, 진보를 자처하는 그 작가가 2018년에 지방선거 지도를 그러면서 보면서 네 보여드릴래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역시 선거 잘해야 돼. 지금 이게 대구 경북 지역을 빛골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전 세계가 세계 지도에서 중국하고 사우스 코리아 체크해놓고 역시 대통령 잘 뽑아야 돼. 그럼 할 말 있나요? 이게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응원하고 대구시장도 응원하자고요. 지금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자고요. 나중에 가려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약간 이렇게 진보 쪽에 비판하는 시각을 실었던 영상도 지금 제가 분열을 조장하는 것 같아서 지금 강의조차 내렸는데, 지금은 좀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은 대구 역사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근데 대구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뭐 대구가 언제 인구가 어떻게 되었고 면적은 어떠하며 뭐 언제 현에서 군으로 바뀌었고 이런 것까지는 찾아서 저도 읽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전체 한국사를 20년 이상 강의하면서 대구가 이렇게까지 숨어서 우리 역사 속에서 언급되고 있었네라는 부분만 좀 한번 꺼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유적지의 월성동 유적이라고 수험 한국사는 한두 번 나오는데 이건 그냥 뺄게요. 자, 고대, 그러니까 고구려백제 신라시대 대구는 보통 달구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시대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신문왕이 신라 수도가 경주잖아요. 근데 경주에서 대구 달구벌로 천도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의 대구 달구벌이 한나라의 중심 수도로서의 입지도 괜찮았던 지역인 것 같아요. 당시 신라의, 물론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의 최고 승려 중 한 명이었던 의상이 신문왕에게 태클을 걸죠. 지금 백성들의 삶이 안정돼야 될 때 천도를 하게 되면 그만큼 새로운 궁궐도 만들고 해야 되니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 왕께서는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문왕이 그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달구벌, 지금의 대구가 신라의 수도가 될 뻔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통일신라 중대에 경덕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8세기에. 이 경덕왕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겠네. 김대성과 함께 석굴암 불국사 그리고 성덕대왕 신종을 만들기 시작했던 왕이 바로 경덕왕입니다. 이 경덕왕이 중국을 따라가는 정책, 한화 정책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산주라는 지명을 한주로 바꾸고, 그러니까 한산주를 여행했던 책이 이제 김대문의 한산기인데, 그리고
달구벌을 대구로 명칭을 이때 바꿉니다. 그러니까 통일 신라 시대부터 대구라고 불리었고 고려 시대는 대구현이라고 불린 적도 있고 조선 시대는 이제 대구군이라고 불린 적도 있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런 행정 지명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로 넘어가기 직전에 후삼국 시대에 이 대구에서 유명한 전쟁이 한번 일어납니다. 대구에 가면 산이 있죠. 팔공산이 있죠. 공산 전투. 견원, 후백제 견원이 신라 경주를 쳐들어가서 뭐 일설에 의하면 나라는 망해 가는데 당시 경혜왕이 포석정에서 술 처먹고 놀고 있으니 너 같은 게 일국의 군주냐라고 하면서 경혜왕에게 자결을 명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좀 문제 있어 보입니다. 실은 경혜왕이 그렇게 바보 왕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거지. 그런데 견훤의 침략을 받으니까 경혜왕이 포석정 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견훤에게 잡혀서 이렇게 자결명을 받았고 죽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게 견훤이 신라를 쳐들어갔을 때가 겨울이야. 포석정에 가면 이렇게 수로가 있고 잔을 띄어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겨울에 그거 얼어요. 왕이 그 야외에서 그 추운 겨울에 술 마시다가 얼어 죽을 일이 있어? 그래서 그건 이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보니까 그 왕건 관련 기록 고려사 쪽에서는 경혜왕도 바보 만들고 싶겠고 또 견훤이 경혜왕을 죽이고 경혜왕의 부인을 겁탈했다 막. 야, 견훤도 일국의 왕이야.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그 나라 왕비를 겁탈했겠냐고. 그러니까 그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견훤이 경혜왕에게 자결을 명하고 신라의 다른 왕을 세웠죠. 그게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입니다. 그렇게 견훤은 돌아오는데 막상 경순왕이 고려 왕건에게 SOS를 치는 거죠. 그래서 왕건이 신라에서 후백제로 돌아가고 있는 견훤을 지금의 대구 팔공산 근처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927년의 공산전투인데 왕건이 공격했다가 왕건이 대패를 당하고 왕건이 어떻게 후백제군에게 갇혀가지고 이거 살아날 방법이 없을 때 당시 왕건의 의형제와 다름없었던 신순겸이 형님 전하 형님 폐하의 옷을 내가 입고 내가 형님 폐하의 말을 타고 돌진할 테니 형님은 뭐 포졸복으로 갈아입고 얼른 도망을 치세요. 그러니까 왕건이 나 살자고 내가 어찌 동생을 죽인단 말이냐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왕건을 기절시키고 왕건의 옷을 벗겨서 신순겸이 그 옷을 입고 왕건의 말을 타고 돌진하고 왕건은 병절인양 해가지고 숨어서 살아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살아남은 왕건이 신순겸의 시신을 찾으라고 울부짖는데 역시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신순겸의 발목에 북두칠성 점이 있었대. 발등이나 발목에 점 7개 박혀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시신을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나중에 이 공산전투에서 죽은 신순겸을 왕건은 끝내 그리워하면서 나중에 왕건이 문무백관 회의를 할 때마다 무신들이 쫙 떠있려 있으면 허수아비 하나가 세워져 있어요. 살아있는 무신들 옆에. 그 허수아비는 무슨 대장군 신순겸하고 쓰여져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유명한 공산전투 대구에서 일어난 전투였고요. 그 다음 이제 저도 혹시나 뭐 까먹고 이야기 안 할까 봐 큰 이렇게 주제들만 필기를 좀 해봤습니다만 그 고려 때 8대 왕이 현종이에요. 태해, 정광, 경성, 목, 현덕종. 이 현종이 그 고려 실록이 거란의 침략을 불타니까 자기 앞에 있는 7임금의 임금 7대 실록을 썼던 왕으로도 유명한데 이 현종이 거란의 2차, 3차 침략을 막아낸 왕이거든요. 그러면서 불심으로 거란의 침략을 극복하고자 그 엄청난 초조대장경을 70년 넘게 만들어내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저기 선종이라는 왕 때 완성이 되는데 여러분이 전혀 몰라도 되는 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처조대장경을 대구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대구 부인사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부인사 대장경이라고 하죠. 어찌 보면 고려의 정신적 지주였던 부인사 대장경 대구에 있었는데 나중에 몽고 침략 2차 침략 때 살리타가 개경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개경을 장악하고 있었던 무신집권자 최훈은 강화도로 도망을 쳐버렸죠. 살리타가 개경까지 점령했는데 고려 주민들이 산로 숨어들거나 섬으로 도망을 치고 집권자였던 최훈은 고종을 데리고 강화도로 피난을 가버리니 아니 살리타가 생각할 때 도대체 고려인들은 믿을 구석이 뭐가 있어서 이렇게 끈질기게 저항을 한단 말인가? 아, 고려는 불교 국가구나. 근데 그 고려인들의 불교의 정신 지주가 바로 대구 부인사에 있는 초조 대장경이구나. 그래서 살리타가 대구까지 바로 아주 한달음에 달려가가지고 이 초조 대장경이 있는 부인사와 함께 다 불질러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화도에 건너가 있는 최후가 안 되겠다, 대장경을 다시 만들어라. 그게 제조 대장경인 팔만대장경이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고려시대 수백 년 동안에 정말 우리 고려인들을 든든하게 지켜줬던 대장경이 바로 대구에 보관돼 있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고요. 대구 시민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일 겁니다. 1907년에 있었죠. 그러니까 메가타가 화폐정리 사업이라는 걸 단행해가지고 조선의 백동화를 일본 화폐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건데, 조선의 백동화를 갑, 을, 병으로 나눠가지고요. 병화는 그냥 거의 고철 취급을 해버리고 을화는 실제 가치의 2.5분의 1 정도의 가치만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선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일본 화폐로 많이 안 바꿔지다 보니까 화폐가 부족해지는 현상, 돈, 전, 말을, 황, 전황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돈이 갑자기 부족해지면 오히려 화폐 가치는 올라가고 물가는 하락하는, 이건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하는 게 더 큰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강제로 돈을 빌려주죠. 일본의 강제 차관 제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게 1,300만 원 빚을 지게 되는데 이 빚을 갚을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대구에 있는 서상돈이란 분이 국채보상운동을 시작을 시킵니다. 국채보상운동 기성회를 만들고 남자들은 금주 금연하고 여자들은 비녀 가락지 내서 돈을 모아서 우리가 일본의 빚을 갚자는 거죠. 이 국채보상운동을 그 유명한 신민의 양기탁 중심으로 지원을 했고, 대한매일신보가 역시 기사를 실어주면서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나 싶었지만 부자들이 조금 불참했고, 당시 일본 통감부의 방해 공작 때문에 실패로 끝났던 그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 공원이 지금 대구 시내 그 제일 번화가가 동성로죠. 그 옆에 228공원이 있고 국채보상운동 공원이 있고, 역시 제가 국채보상운동 공원 가면서 야, 참 공원 조성 정말 잘 돼 있다고 대구를 제가 좀 부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요 이제 독립운동 단체가 대구에서 여러 많은 단체가 만들어지죠. 뭐 조선국권회복단도 있었고 1910년대 그렇습니다만, 진짜 시험에 잘 나온 단체가 있습니다.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는 시기잖아요. 결사라는 게 무슨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910년대 국내에는 비밀결사단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비밀결사단체 중에 어디 우리 조교 선생님도 알고 있을걸?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단체 두 개 뭐야? 그렇지, 독립의군부하고 대한광복회죠. 대한광복회가 바로 대구에서 박상진과 김좌진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청산리 대첩 때문에 김좌진만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박상진이 사령이었고 김좌진이 부사령이어서 군대식 조직이었다. 그런데 이 대한광복회는 독립운동 기지건설에 박차를 가하려고 했고 의연금과 군자금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군자금이나 의연금을 모집하려면 부자들 찾아가야 되는데 부자들에게 돈 좀 주세요 그러는데 부자가 돈 없어 그럼 너 침입하자고 죽였다는 게 그 유명한 대한광복회, 대구에서 만들어진 단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1946년 11사건, 11폭동,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그래서 여순 반란, 근데 지금은요 여순 항쟁 사건 그러듯이 우리가 옛날에는 10월 폭동을 했습니다. 46년 미군 정기에 해방 직후에 1946년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도 10월 항쟁이라고도 좀 이야기를 하죠. 당시 미군정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과 그런 문제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이 봉기했던 이 대구 시위가 있었는데, 대구 항쟁, 노동자들의 항쟁이 있었는데, 이때 총든 김두한이 막 이 대구까지 내려와서 막 총 쏘고 막 진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군 정기에 저항했던 대구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유명한 228 운동이 대구에서 출발됩니다. 그러니까 4.19의 출발점은 정확하게는 대구입니다. 4.19가 1960년 4.19 항쟁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1960년에 3.15 부정선거 3월 15일 날 대선을 치르는데, 당시 자유당 이승만 후보는 당선된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조병옥 후보가 아파서 병이 와가지고 미국까지 갔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56년 대선에서 야당 후보였던 신익희 후보가 대선 직전에 죽었는데 또 죽어버린 거예요. 뭐 이승만은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은 이승만이 됐는데 당시 이승만 나이가 80이 넘었거든요. 근데 56년 대선처럼 부통령으로 민주당의 장명이 당선돼버리면, 이건 만약에 4년 임기 안에 이승만이 갑자기 죽게
받게 되면 그대로 부통령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니까 그게 싫어서 부통령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자유당의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되겠다라고 부정선거가 엄청나게 행해질 때 마침 2월 28일 날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였던 장면이 유세를 오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장면 인기가 막 많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특히 당시 고등학생들 막 깨어있고 초등학생들은 아빠 깎아사줘하고 막 유세장으로 놀러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 중, 고등학생에 대한 등교 명령을 대구교육청이 내려버린 겁니다. 이게요, 이제 저도 수업 시간에는 재밌게 이야기하려고 아니 고등학생들이야 대학 가야 되니까 일요일날 학교가 나와서 자습시키면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지만 중학생하고 초등학생은 뭔 죄로 일요일날 학교를 등교해야 되냐.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시발 하고 뛰쳐나오는 게 4.19의 시작이었다.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이 리더가 될 수 없잖아. 당시 그 명문고 있잖아요. 경북고등학교는 2월 28일 시험 보는 날로 대구고는 뭐 산토끼 잡이하기 위해 학생들을 등교시켰다든가 이런 식으로 등교를 시켜버리니까 대구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뛰쳐나와가지고 2월 28일 날 대구에서 시위가 시작되었고 이게 나중에 마산으로 시위가 확대되면서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르면서 서울까지 올라오면서 4.19가 시작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4.19의 출발점이 대구라는 거. 그러니까 대구가 옛날 굉장히 그 야당 쪽 지지하는 도시였고 굉장히 진보적이었습니다만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산업화의 중심지라는 프라이드를 갖게 되면서 약간 좀 요즘은 보수의 대명사, 보수의 중심 도시가 된 것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고향이 광주입니다. 광주지만 대구도 벌써 여러 번 갔고 또 답사도 다 다녔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지역 감정이라는 건 정치권에서 제도권에서 만들어낸 거지 실제로 그렇게 국민 개개인이 그런 지역 감정이 있습니까? 주변에 대구 친구들, 광주 친구들 서로 만나고 그러지 않나? 이용 호남인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그런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마음속으로라도 정말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대구가 저렇게 힘든 일이 생겼는데 응원하는 마음을 보내지 않고 여기서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를 지금 따질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우리 자랑스러운 대구 역사 한번 말씀드렸고요. 저 입장에서는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가 이 상황을 극복해내면 진짜 대한민국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구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구를 응원하겠습니다. 대구 화이팅!